네, 이 정도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우리 모델 생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모델을 생성할 때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tensorflow.keras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점을 찍으면 하위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그 안에 케라스를 쓸 수 있습니다. 요 텐서플로우 먼저 케라스를 쓰려면 요 텐서플로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텐서플로우는 뭐 백엔드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거 백엔드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 텐서플로우 백엔드 위에 요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랑 이제 케라스가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다루기는 좀 어렵고,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딥러닝 지금 프로젝트가 자동차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이 엔진 메커니즘을 알아야 고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메커니즘을 몰라도 뭐만 알면 돼요,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뭐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 운전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텐서플로우가 사실은 요 뭐 엔진, 변속기,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동력입니다. 요게 딥러닝 연산을 하는 어떤 요 텐서플로우가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엔진 메커니즘, 구동계,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텐서플로우인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케라스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핸들이나 페달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 엔진이나 뭐 변속기나 뭐 구동계,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연산이나 동작을 수행하는 뭐 핵심이 되겠고, 케라스 같은 경우는 뭐 핸들이나 뭐 대시보드, 뭐 페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해주거나 조작하게 하거나, 어떤 운전자가 쉽게 조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뭐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역할이 케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딥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쉽게. 그럼 우리는 거기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유도는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자유도에 국한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조금 더 연구를 더 복잡하게 하는 연구가 필요할 때, 그때는 뭐 파이톨치나 이런 것들로 조금 자유도가 높은 것들,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직접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코딩할 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석사?
레벨까지는 케라스로 써도 뭐 아무런 무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파이톨7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그 모델들 보면. 일단은 우리는 수업 시간 케라스 가지고 조금 더 쉬운 걸로 해볼 거다라는 얘기였고, 자, 우리가 어쨌든 케라스 함수들을 이용해서 모델 생성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콜랩을 활용한다고 했죠. 실제로는 설치를 해야 돼요. 이 라이브러리 쓰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콜랩에서는 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명령어를 쓰면 바로 불러옵니다. 편하죠? 별도의 설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래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명령어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이런 함수를 쓰고 싶어. 함수를 쓰고 싶으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임포트. 그래서 우리가 tensorflow keras 어떤 모델스라는 거에서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불러와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맨 위에 코드 맨 위에다가 쭉 모아 써주는 겁니다. 아까 numpy 이런 것도 있었죠. numpy도 여기다 import numpy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다. 쭉 모아서 맨 위에. 여러분 C 언어 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써주고 똑같습니다. 얘도 tensorflow.keras.layers 해놓고 dense라는 함수를 쓰고 싶으니까 import 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와야 이 밑에 보세요. 뭐 이렇게 중간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모델은 해놓고 시퀀셜 이렇게 해주면 돌아갑니다. 이제. 왜냐? 내가 시퀀셜 함수 쓴다고 임포트 해왔잖아. 그럼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model.add 이 시퀀셜은 뜻이 뭐예요? 뭐 연속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내 모델을 배치하겠다라고 모델은 시퀀셜이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model.add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이 내가 추가하는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걔는 dense라는 애를 쓸 거고 함수 우리 위에서 불러왔죠. 걔의 특징은 30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뉴런이 30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 y는 ax 플러스 b 있죠? 요거를 30개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개수가 30개가 되겠죠. 우리 아까 요 a, b를 찾는 게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30개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30개 만들고 인풋의 디멘전은 17이다. 우리 아까 인풋 데이터가 몇 개 있었어요? 속성이 17개 있었죠. 그거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릴로다. 이거는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건데 아직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릴루라는 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얘기해주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시퀀셜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속된, 뭐 이어진 이런 뜻인데 요 시퀀셜 함수를 처음에 모델 은하고 시퀀셜 이렇게 한번 딱 명령을 내리고 시작하면 이게 컴퓨터한테 야 모델이 연속해서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딥러닝의 구조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을 그냥 레이어라고 하죠. 그거를 하나씩 계속 넣으면 됩니다. 층을 한층. 그다음에 요거를 선언하고 밑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방금처럼 모델을 하나씩 add 하세요라고 합니다. 내가 넣고 싶은 그 층을 하나 넣어주는 거야. 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필요한
층을 차례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개를 넣었다. 그러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넣는 거죠.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돼요. 자, 아까 앞에서 내가 요 AX 플러스 B라는 거의 개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그죠? 내가 이 더 복잡한 걸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내가 층을 더 많이 넣었어. 모델을 한 개 더 넣었어. 뭐 5개나 넣었어. 그럼 일반적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 무한대로 넣으면 제일 좋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의 숫자를 넣어야 되냐, 몇 층을 넣어야 되냐 이거는 내가 경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요. 내가 그냥 경험적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하면서 잘 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웃기죠? 뭐 AI 하는데 실제로는 안에 되게 간단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I는 AX 플러스 B를 찾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동작하는 것도 경험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방금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 add라고 하고 요 30개를 넣어라. 혹은 뭐 64개를 넣어라.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7개는 변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들어가는 데이터가 17개였으니까. 그다음에 활성화하면서 릴루 써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모델 add라고 해놓고 이제는 인풋이 아니잖아. 얘 첫 번째였으니까. 첫 번째였으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줬는데 두 번째부터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요건 쓸 필요 없고 그냥 개수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는 마지막. 마지막에 들어가는 층은 내가 원하는 결과의 개수만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사망 혹은 생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걸 통해서 요것도 알고 싶고 뭐 키도 알고 싶고 몸무게도 알고 싶고 요 세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게 만들어내고 싶다. 결과가 내가 학습을 쭉 돌리면 계측 데이터를 쭉 넣으면 이것도 나오고 키도 나오고 몸무게도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과 개수를 3개로 써야겠죠. 그죠? 숫자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한 개만 나오면 되잖아, 지금. 0, 1,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죠. 한 가지만.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존 혹은 사망이니까 1, 숫자 한 개만 나오면 되고 0 또는 1 하는 우리가 이진 문제죠. 그렇죠? 그럴 때는 마지막에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써줘야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그래서 먼저 이 층의 개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층의 개수나 뭐 뉴런의 개수 이거는 데이터의 크기나 뭐 데이터의 뭐 개수라고 해야 되나? 개수라고 해야 되나? 개수라고 할게요. 이게 표준어 기준이 매번 바뀌어가지고 요거에 따라 내가 경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뭐야? 모델 add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층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가장 심플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함수 안에 지금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함수 안에 댄스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댄스 말고 다른 함수 써도 돼요. 근데 댄스가 가장 심플한 함수입니다. 이 댄스 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이 댄스 함수는 우리가 완전 연결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완전 연결 완결이라고 썼네. 완전 연결층. 그래서 영어로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보통 어디 보면 그냥 FC 레이어라고도 많이들 해요. 그냥 영어 약어로 해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어떤 건지 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고요. 지금은 레이어를 여기 마지막 레이어 그리고 들어가는 인풋 레이어 두 개만 해도 뭐 모델이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두 개만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다 만들었어.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이 컴파일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파일 함수는 이 딥러닝의 방금 구조와 층별 옵션 다 정했어. 앞에서 뭐 이 개수, 뉴런 개수 정했고, 액티베이션 정했고, 다 정했어.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켜야지.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때 학습 설정들을 쭉 입력을 해주는 거야. 뭐 로스나 옵티마이저를 뭘 쓸 거냐.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은 최적화 과정이에요. 그 최적화 과정으로 뭘 쓸 거냐, 함수를, 알고리즘을 뭘 쓸 거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모델 점 컴파일 해놓고 로스는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합니다. 지금은 이진 분류 문제잖아요. 이진 분류라고 하면 yes or no로 분류하는 문제를 말해요.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이렇게 로스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되고요. 이진 분류가 아닌 문제에서는 MSE, mean 좀 제대로 써줘야지. 그때는 로스를 MSE를 써야 합니다. mean squared error. 이걸 써줘야 돼요. 그때는. 하지만 지금 이진 분류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를 써줘야 되고 옵티마이저는 여러분들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그냥 아담이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옵티마이저고 매트릭은 무슨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학습을 할 거냐 그 정확도 우리 정확도를 가지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사망한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지 생존한 사람을 생존한다 정확히 판단하는지 에큐리시를 기준으로 학습을 해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모델 핏이라는 게 나오죠. 뒤에 모델 핏에서는 실제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모델 핏은 모델 컴파일에서 쓴 옵션들을 가지고 실제로 학습이 동작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여기 뭐 넣어줘야 돼요? 우리 아까 속성 조정한 거 있죠? 거기 들어가 주는 거고 여긴 뭐야? 클래스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x, y 이게 딱 행별로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야 얘가 컴퓨터가 학습을 잘 제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f폭은 학습 반복 횟수가 되겠습니다. 얘를 200번을 쓰면 200번을 반복을 하고요. 뭐 1000번, 1000번 반복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반복을 많이 하면 모델 성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좋아지겠죠? 많이 할수록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할 때 지금 데이터가 그 환자 명수가 440행 있잖아요.
요거를 한꺼번에 데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잘라서 학습하는 걸 말합니다. 미니 배치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를 잘라서 학습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 피자를 한 입에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걔를 조각조각 잘라 먹죠. 조각조각 잘라서 한 조각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 440 행이 17 10씩 있는 애를 한 번에 넣으니까 얘가 뭔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서 야 컴퓨터야 요거 데이터만 가지고 네가 먼저 최적의 값을 찾아봐. 그 다음은 요거 해봐.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학습 뭐라 그랬죠? 요 개수의 최적 값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선의 기울기라든지.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려보고 요걸 기준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겁니다. 하나씩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고 계속 또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 하다 보면 이게 최적의 값이 나온다.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학습이 쭉 30번 반복을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 20개니까 20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잘라서 했겠죠. 잘라서 학습을 했는데 모델이 학습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장을 해야겠죠. 이 딥러닝을 학습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모델을 만들었어. 모델을 만들면 그 만든 모델에 어디 저장을 딱 해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을 또 해요, 안 해요? 학습을 또 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모델을 딱 두고 그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결과 튀어나오고 새로운 데이터 넣고 결과 튀어나오고 학습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을 또 한다는 건 모델을 만드는 행위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학습을 매번 한다라고. 매번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학습을 하고 모델을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어떤 학습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딥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어디서 저장을 하고 그죠?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학습용 데이터를 줄 거고 내가 테스트용 데이터도 따로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이썬에서 모델 저장을 할 때 모델 저장은 옛날에는 H5라는 확장자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케라스라는 확장자를 씁니다. 모델 저장은 케라스 혹은 H5를 써도 동작은 하긴 해요. 이게 매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 저장은 케라스라는 확장자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H5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불러오기를 저장이 다 끝났어. 모델도 저장을 해놨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계측을 했어. 모델을 불러와야 돼. 근데 모델 불러오기 코드를 따로 짜야 되죠. 학습 데이터는 이제 끝났고 이제 그거 안 쓸 거야. 학습 데이터 안 쓰고 모델을 불러오기 위한 코드를 새로 짜야 돼, 여러분이. 이 모델 불러오기 코드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것은 이제 딥러닝 모델 당연히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뭐 불러와야 돼? 여러분이 새로 계측한 데이터,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 두 개를 불러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장하는 거 밑에 한번 볼게요. 뭐 위에 쭉 모델 만들고 하는 부분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모델 컴파일, 모델 핏 한 다음에 세이브는 모델 세이브입니다. 모델 점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쭉 경로. 네, 우리 지금 내 기준은 그 구글 드라이브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까지는 그냥 똑같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장하고 싶은 경로 여기 폴더명 쓰고, 그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나는 week7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myModel.keras 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불러오는 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콜랩 들어가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학습을 또 할 게 아닙니다. 학습이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모델도 불러오고 데이터도 불러와야 될 거야. 그죠? 새로운 이 코드에서는 사용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용 함수 1은 해야 되는 게 모델 불러오기 위한 함수 load 모델 이런 함수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아, 미안해요.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는 거 밑에 있고, 그다음에 그건 똑같은 거니까 쓰진 않고,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여러분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모델 predict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는 요거는 저장된 모델을 불러오는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도 불러와야죠. 데이터 불러오는 함수는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모델.predict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코드를 보면요. 이제 모델에서 TensorFlow.keras 모델에서 로드 모델이라는 걸 불러와라. 로드 모델 불러오고 데이터 불러와야죠. 데이터에다가 여기 테스트 데이터로 내가 줄 거예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 올려놔야겠죠. 이렇게 불러오려면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여기서 불러와주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쭉 보면 요만큼이 17개, 1개 요만큼이 X 데이터가 돼야 되고 요만큼이 Y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불러왔으니까 여기 X는 X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라는 변수는 여기 데이터 셋에서 전체 행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Y 테스트는 데이터 셋에서 17 인덱스, 그죠? 17 인덱스는 18번째.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7 인덱스 미만 이런 뜻이고 0 인덱스 이상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러왔고, 그다음에 여기 X랑 Y 테스트를 불러왔잖아요. 얘는 정답이야, 정답.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 가지고 예측을 해봐야죠. 그래서 예측된 결과 y predict 결과는 모델 서사 한번 해보자. 모델.predict 하고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요? x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뭐랑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측한 결과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예측한 결과가 뭐랑 잘 맞는지 비교하면 되는 거야.
요게 정답이잖아. 요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잘 맞는지 이 나오는 값들을 보면 0하고 1 사이 값으로 나올 거예요. 1에 가까우면 생존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죠? 0에 가까우면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게 되겠습니다. 생존할 확률이 몇인지, 값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콜랩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콜랩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한번 방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쭉 써놨어요. 처음에 이제 구글 콜랩 드라이브를 임포트하고 마운트 해주고 여러분 뭐 화면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뭐 넘파이 불러와주고 뭐 케라스, 시퀀셜, 뭐 드랍아웃 안 쓸 거면 안 불러도 됩니다. 댄스까지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데이터셋은 로드 텍스트 해라. 그 경로를 내가 쭉 마이 드라이브라는 것까지 써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맞춰서 폴더 나는 위크 7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런 걸 넣습니다. 요건 내가 요 데이터를 줄 건데요. 요 주고 하면 되고 그래서 X 속성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 클래스 데이터 넣어주고 그다음에 모델 시퀀셜 해주고 댄스 그다음에 뉴런은 64개 들어가는 17개고요. 릴로로 하고요. 더 넣고 그다음 댄스 해놓고 마지막에 우리 결론은 한 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숫자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되고 네, 모델 컴파일 해주고 로스는 이진 분류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써주고 아담 에큐러시 모델 핏 x랑 y랑 넣어가지고 반복은 한 200번 한번 해볼까요? 배치 사이즈 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델 세이브 해줘야죠. 모델 세이브 하면 윅7에 my model.keras 로 저장해라.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소스를 뭐 CPU로 해볼게요. CPU로 해가지고 실행 눌러주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할 거냐 창이 뜨고요. 리소스를 바꿀 때마다 한 번씩 뜰 겁니다. 마운트 됐고 쭉 돌아가죠. 에큐리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0.1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높은 거니까 높아지고 있고 7.5까지 갔어요. 7.5, 7.6 7.6까지 가고 끝났습니다. 더 돌리면 더 좋아질 거예요. 레이어 늘리고 이러면. 근데 아마 지금 데이터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아마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많이는.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델 저장이 끝났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모델을 어떻게 써볼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추가. 밑에 이렇게 생겨요. 밑에. 여기에다가 내가 불러오는 코드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미리 저장해 놓은 코드를 이렇게 써주면 자 처음에 로드 모델이라는 함수 써야 되니까 써주고 당연히 또 데이터 불러와야 되잖아. 테스트 데이터 불러와야죠. 내가 테스트 데이터 요걸 줄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넘파이 써줘야죠. 여기 로드 텍스트가 넘파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한 모델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 저장한 모델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고 똑같이 속성 쪽은 테스트 데이터의 속성 또 17개 있어요. 17개를 딱 넣었을 때 이게 사망하는지 안 사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클래스 이거 정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측 모델.predict 그래서 요 x 테스트를 넣어주고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y프리드에 저장해라. 요 저장된 결과를 화면에다가 프린트 시켜야 되니까 요 프린트 요 변수를 프린트 해줘라. 테스트 정답도 프린트 해줘라. 그래서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겠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는 10개, 10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줄이 나올 거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예측 결과, 다음이 정답들 0011, 00011, 00인데 보세요. 딱 0은 아니죠. 0.1, 0 가깝고 1 나오는 애들은 어때요? 0.99 거의 1에 가깝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 얘 생존 확률이 99%, 얘는 8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6%, 1%, 1%, 얘는 0.47%, 34%, 아니 34%, 뭐 이렇게 예측이 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환자 왔을 때 예측을 할 수 있구나. 요거랑 비교해 보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를 한번 뭐 그래프로 비교해서 그려봐도 되고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면 이렇게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확인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요 관련해서 데이터랑 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등등 다 지금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이 클래스 참고해서 이 수업 들을 때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